찍은 거 있지 않았어요? 아, 이게 원래 난 분명히 찍었는데 찍었어? 찍었어? 아니 분명히 난 분명히 찍었는데 외관 특차 카페에 올라오지 않아. 외관 특차 1화를 찍긴 했는데 방학이었잖아 네. 이거. 그 심지어 그때는 시간 가샤트도 있었고 헌터 게이머도 있었고 근데 이거를 소리는 편집을 했어요. 소리까지는 편집을 했는데 제가 원한 거는 변명하지 이제 마. 영상화. 변명하지 마. 네, 영상화인데 영상화를 못했어요. 영상화를 하고 싶었는데 취업을 하고 알바에 취업을 하고 영상을 하려니까 애프터 이펙트가 너무 귀찮아.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찍는 것도 언제 올라오? 이거는 소리만 할 거예요. 소리만. 그리고 썸네일 하나 타자님이나 토리코님한테 부탁하거나 아니 내가 만들거나 해서 그냥 다시 소리로 하고 외관 특촬은 그러니까 이거는 추석 연휴 막바지 기념 라디오고 잠깐만, 추석 연휴 막바지 기념 라디오인데 추석 연휴 한참 지나고 나서 할로윈 때 올라간 거 아니죠? 아니 설마 아니, 소리는 님들이 뻘짓만 안 하면은 안 자르고 바로 올려도 돼요. 아니 오늘 한글날인데. 아니 어쨌든 추석 연휴 이어진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예상 한번 해봅시다. 자 금요일은 안 될 것 같지? 토요일 어때? 뭘요? 가능해요, 그게? 오늘은 이 올릴 수 있는 시간. 일단 다음 주에요. 그렇게까지 게을렀을까? 에이, 지금까지 행적이 있는데. 아 진짜. 아니, 다음 주 월요일은 올라갈걸요? 근데 내가 데스님한테 게을르다는 소리 듣는다니까 개빡치네. 지금 누가 누굴 막내 게으르다는 소리 들을 입장이 아니래? 왜? 어쨌든 왜? 난 최고 책임자잖아. 난 시키면 되지. 예, 어쨌든 자기소개 하시죠. 네, 됐습니다. 제가 먼저 해요? 네, 특촬인입니다. 예. 네, 운두루입니다. 온두루루루. 온두루루. 운두루루루루 온두루루 몇 세야? 9세. 9세인가? 근데 그냥 온두루님이라 부르니까. 예, 귀찮아요. 네, 아무튼 네. 추석 연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장난감은 무사하신지. 컴퓨터는 무사하신지. 아니 난 집에만 있어가지고 괜찮았어. 분명히 작년에도 비슷한 주제로 라디오로 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카페에서 했었죠. 아니요, 그 카페에서 한 거 말고도 그 장난감 지키는 장난감 거. 지키는 예, 걸로 그거를 한번 이제 했었어요. 카페에서 했잖아요. 카페 제2에서 그때 했는데 에어컨 소리도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퀴즈 그때 그 나팔 소리가 아주 인상적이었지. 기억 안 나? 해줘요? 아니야, 지금 당장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뻗치지 될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추석 연휴가 엄청 많이 길었는데 쓸데없이 길었죠. 쓸데없이 길진 않았어. 난 쓸데없이 긴 것 같아요. 쓸데없이 난 너무 길었어. 좋았는데. 쓸데없이 전 길었어. 쓸데없이 길었던 것 같아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줄었어. 아니 난 그래도 너무 좋았는데. 8일이나 돈을 못 벌었다고. 이런 자본주의 노예들. 나는 분명 금요일 저녁부터 아싸 하면서 막 이제 아주 술을 그냥. 그리고 일요일 날 내가 할 소리 아니겠는데요? 일요일 날도 달리고 월요일 날도 놀았고 그렇죠. 화수목금에서 금요일 또 달리고 일요일 또 달리고 그게 어제구나. 그리고 오늘로써 월요일. 그럼 오늘도 달리면 되겠다. 좋다. 아니 왜 벌써 연휴가 끝났단 말이야. 나 후유증 너무 깊은 것 같은데. 저는 얼른 일을 하고 싶네요. 아무튼 그 연휴가 많이 길다 보니까 뭐 잘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해외로 가셨던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었어요? 꽤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일본에 많이 가셨어요. 일본 이때 연휴 기간 이용해서 일본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아요. 뭐 아무튼 그래 내 말버릇이 아무튼이지. 그래 자책하지 말고 아무튼 뭐 추석 연휴도 이제 끝났고 저희도 오늘 모이게 된 이유가 조금 더 일찍 하려고 했었어요. 그 카페에서 큰 일이 있었죠. 9월 초쯤에서부터 좀 많이 컸죠. 제가 혼자 다 일 처리를 했는데
내가 일처리 다 했지. 누군가가 놀고 있어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나는 알바를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알바 중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 부재중이 떠. 전화를 해. 안 받아. 근데 또 부재중이 또 떠. 나중에 연락해서 보니까 큰일이 터졌어. 난 알바를 하고 있어. 심지어 마감 알바야. 매니저가 이랬다. 새벽까지 알바 붙잡혀 있는데 막 일이 터졌어. 일이 커져 막. 매니저가 이랬어. 맞아. 솔직히 그때는 데스님 혼자 일하신 것처럼 됐지. 맞아요. 전 데스님이 일하는 걸 통화를 하면서 봤어요. 나중에 언제 들었지? 상황 설명 막 듣고 있는데 야 이거 골치 아프다. 뭐 이쯤 되면은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예, 신지님 사건 그걸 말한 거고요. 제가 그러니까 카페 역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매니저 맡은 일에 카페 역사상 최고로 큰 일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맞죠. 예, 또 그런 상태였고, 사실 이거를 회원님들이 많이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운영진들은 도대체 뭐 했었냐, 그런 소리를 하셨던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변명 같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전후 상황을 설명해보자면은, 최초로 신지님이 대리 구매, 그러니까 도쿄락을 이용해서 대신 입금받아서 구매해준 행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거를 딱 알려준 게 특차리님. 네. 이거 좀 위험할 것 같다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 거가 그때 처음, 아마 크로노스가 한참 나왔을 때. 그때 크로노스 맞아요. 크로노스가 한참 나올 때. 왜냐면 신지님이 그 대리 구매를 대리로 구매해준다는 글을 처음 쓸 때 썼던 그게 크로노스였어요. 크로노스가 나왔을 때 그때쯤서부터 이야기가 이제 보고가 저한테 들어와서 저는 바로 도쿄락에다가 바로 전화를 했었죠.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그쪽에서는 업자에 대해서 업자로 추정되는 회원에 대해서 그 뭐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죠. 근데 도쿄락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가 없다는 게 그쪽에서 말하는 업자를 잡는 시스템은 한 가지 품목을 뭐 10개 이상 주문했을 때, 그것도 그 관세를 물지 않는 선에서 뭐 2개씩 3개씩 끊어서 10개 이상 구매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야만 업자로 의심을 하는 거지. 저희 그 회원님들도 많이 구매해서 아시겠지만은 가샤트도 그렇고 게이머 드라이버도 그렇고 품목이 굉장히 다양해요. 품목이 막 수십 가지가 넘어가는 그런 상품을 끊어서 사봤자 그거는 업자로 보질 않는데요. 그래서 뭐 딱히 우리 쪽에서는 잡을 이유 없고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뭐 카페 차원에서 조금 찝찝하면은 카페 차원에서 막아도 상관없다. 근데 우리는 상관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지켜보기로 했죠. 그때 투차이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좀 찝찝하기는 했으나 일단 그 상황에서 문제 잡을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었고, 뭐 문제를 잡자면 회원 도쿄락 등급이 올라가서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최초에 투차이님이 알아봤을 때는 등급에 대한 이득 그거 정도밖에 없다고. 그리고 1% 적립금 이야기는 했겠지만은 1% 적립금이라는 게 솔직히 좀 적으니까 메리트가 그렇게까지 많이 있진 않고, 10,000원이면 1%는 100원이란 소린데, 뭐 회원님들이 구매를 한다고 쳤을 때 뭐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10만원 하시면 1,000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긴데, 그 1% 적립금 반다이몰이 질리지. 10% 1% 적립금 가지고 뭘 할까 싶어가지고, 뭐 대리구매글이 계속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일단 지켜보자는 얘기로 나와서 지켜본 결과가, 그쵸. 그 이후로 회원님들이 많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 덕분에 등급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인증글 때문에. 네. 아니 그것도 있는데, 그때 그거 여러분들 덕분에라고 해서 좀 문제가 된 것도 있는데, 네, 문제가 많이 돼서 그때 당시에 댓글로 막 조언을 많이 했었죠. 사람들이 바이님하고 족제비님이었나? 맞아요. 맞죠? 가인님하고 족제비님이
조언을 했는데 그거를 이거 이 이상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신지님한테 바로 1대1 채팅을 걸어서 이거 문제되는 거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맞으니까 저분들이 하는 말 맞으니까 가급적이면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따로 그 신지님이 뭐 사과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글 자체를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자기 그 등급 인증 글을. 근데 운영진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만했겠지 이런 식으로 했을 거고, 좀 자제하라고 회원님들 했으니까.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1대1 결과인 거잖아요. 1대1 결과를 뭐 좀 사적인 걸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 대화 내용까지 공개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자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긴 것도 있는데, 그게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내 조언을 무시하고 또 대리구매를 또 올리네? 그게 그 대리구매를 그 삭제한 지 한 3일 지나서 또 올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회원 한 분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뭐 경찰이나 뭐 이런 쪽 뭐 관련 기관 쪽 그쪽에 문의 쪽이 아니라 거의 고소 그런 쪽으로 네. 갔었어요. 이제 저도 놀랐었는데, 왜냐면 카페도 한다고. 카페에서도 그 방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카페도 카페 같이. 차원에서도 같이 뭐 하겠다. 그때 나는 좀 머리가 좀 뭐지? 어라가? 그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관세청에다 먼저 전화를 하고, 관세청에서 전화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결론만 말하면 되겠다. 관세청 전화해보고, 그 다음에 국세청 전화해보고, 그리고 182 민원 상담센터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서 사이버 수사과 그쪽에다가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 결론을 말하자면은 너무 광범위하대요. 이게 중고 거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지님이 한 거는 잘못한 거 맞아. 그건 확실히 걸릴 수가 있어. 그거는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어. 왜냐면은 그 해외 대행 사이트를 자기가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취한 거니까 얼마가 됐든 그거는 잡을 수 있는 건수가 돼. 건수인데. 근데 만약에 개인이 뭐 1억이든 아니면 뭐 아마존이든 뭐 개인이 샀을 거 아니면, 개인이 산 거를 자기가 가지고 놀다가 이제 좀 질린다 싶어서 네. 중고로 팔아버리느니, 그것도 사실은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고나라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전부 붙잡아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몇 명이야?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잡질 않는 것 뿐이지, 그것도 뭐 이야기를 하면은 잡을 수 있고, 근데 만약 잡았다고 해도 뭐 그렇게 뭐 처벌은 없다고 해요. 근데 신지님이 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니까 거기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관련 기관 그렇게 알아보고 제가 족제비님한테 따로 뭐 연락을 드리면서 그렇죠. 상황 설명해주고 족제비님도 그렇게까지 이제 일을 크게 벌리고 싶어 하진 않았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좀 무시하는 것 같이 대리 구매글을 계속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 카페에서도 방치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그럼 신지님이랑도 전화. 신지님이랑도 따로 연락을 또 했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되고 나서 신지님한테 이야기했었죠. 근데 바인님이 한 연락하기 전에 바인님이 한 댓글을 보고 나서 뭔가 의심쩍어서, 댓글이 아니라 글 아니었어? 댓글이었나? 댓글. 그 밑에 댓글이에요? 댓글이 네, 있었어요. 그 밑에 댓글. 네, 적립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적립금이 1% 적립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인증글 남기거나 뭐 인증글 같은 거 남기면 적립금 추가적으로 더 준다라는. 그냥 사진 거 인증글도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그게- 그거에 찔러. 대해서 한번 찔러봤는데, 맞다. 이 사람이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적립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했더니 적립금이 약 10만 원 가량이 모여 있었던 것도 나왔고, 그걸로 개인적으로 구매하는데 썼다는 것도 이제 얘기를 여태까지 구매 대행을 해준 게 34건 정도, 그리고 진행 중인 것도 아마 또 33건 정도가 됐었고, 진행 중이었던 게
두 건인가 정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 10만 원 어림잡아서 정도? 적립금 10만 원 정도 네. 됐고, 그리고 그 적립금 10만 원을 자기 에그제이드 물품 같은 거 구입할 때 좀 네.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없다고 해놓고,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 최초 알아봤을 때, 특차님이 알아봤을 때 그때도 적립금에 대한 이야기 안 했었고, 그리고 제가 자제, 이제부터 이거 하지 말라, 자제 좀 부탁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도 없었고. 그때도 적립금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고, 그렇죠. 이제 와서 했다는 거에서 저는 좀 뒤통수 좀 많이 맞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뭐 사실 구매된 그거를 뭐 봐줄 수도 그러니까 봐주면 안 되지만 어차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적립금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분은 그냥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회원님들한테 다 알리고, 그리고 그분한테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사과문에 있는 그대로 다 사실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괜히 숨기다가 또 걸려가지고. 나중에 회원님들한테 들켜가지고 뭐 문제 터지면 그것도 귀찮고. 일 시끄럽게 만드는 것도 싫고. 그래서 뭐 근데 그것도 참 웃긴 게 그 보통 그러니까 옥션이나 네. 그런 데 가도 뭐 구매 후기글 그런 거 뭐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귀찮아가지고 잘 하진 않거든요. 뭐 가끔 이제 시간 되면 그때 하는데, 그거를 30건이 넘는 거를 일일이 전부 다 예. 가끔 카페에 뭐 누구누구 구매해드렸습니다 이런 글이 그러니까 올라오긴 그게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거를 누구누구 구매해 드렸습니다라고 했길래 본인이 받고 또 보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해줬잖아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이 그 사람한테 바로 배송지를 바로 배송지를 바꿔서 그 사람 배송지를- 그분 주소로 때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글만 보면 누가 봐도 그냥 본인이 받아서 배송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해드렸습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봤을 그런 때는 쪽으로 보지 않고 신용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해준 사람이다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아, 싶어. 네, 그런 건 것도 줄 있고. 알았어. 네. 그런 건 줄 알았어. 신용도를 높이는 용도도 있으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전부 다 적립금 네. 3,000원. 그 카페에다가 그렇게 사진만 올려대고 한 줄글 정도만 써도 3,000원의 적립금이 들어온대요. 네, 맞아요. 한 건당 그렇게 3,000원의 적립금을 그렇게 받았다 이거지. 그리고 30건 정도 된 거를 3,000원씩 받았으니까 와, 그게 얼마나 진짜. 9만 원 넘었어. 그냥 웬만한 엔간한 디럭스 드라이버 하나는 구매하고도 남는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구매했다고 구매를 했다고도 얘기를 이야기를 실제로 했으니까. 증언을 했고. 그게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데스님한테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참 어이가 없던 게, 저는 신지님이 계속 그렇게 울리시고 대리글 울리시고 누구 사드렸습니다 해서 그 카페 들어가면 전부 다 그런 거밖에 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 게시판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거 완전 좀 그러진 않았어요. 이거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전 지켜보자고 했으니까 그냥 냅뒀는데, 아니 근데 완전 웃긴 뒤통수를 게- 완전 뒤통수 때린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사진을 받은 방법이 웃긴 거지. 그 배송지로 바로 때렸잖아요. 그 맞아요. 구매하는 사람 배송지로. 근데 그 배송지로 때렸으면은 그 사람한테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대요. 네.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도 뭐 돈 받아서 샀으니까 사진을 하고 거절할 보내는 이유는 거예요. 없다 이거지. 그냥, 그러면은 네. 그 사람들은 그냥 순순히 사진 준대요. 그럼 그 사진 가지고 그 구매 인증을 남긴 네. 거야. 나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봤을 네. 때는 알고 있었던 약간 거예요. 그거를 알고 도쿄락에서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걸 알고 그걸 노려서 이제 도쿄락에서 그러니까 해외 구매를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을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애초에 몰랐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면 몰랐다고는 할 수 없어요. 구매 인증 초반부터 글을 그랬으니까. 그냥 바로 올렸는데 그걸 몰랐다고 할 수가 당연히 없죠. 그냥 그 공지를 보고 이렇게 있네 이렇게 하고 그거를 좀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는 느낌이 네. 너무 이렇게 보이니까 진짜 그냥 이용하시고 얘기 듣고 나서 보이니까 네. 너무 좀 뭐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런 게 팍 느껴졌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처벌할 거죠. 네, 그 처벌 중간에 중간에도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잡음이 많았죠. 뭐 그러니까 완전히 카페가 그
화가 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적립금 좀 받아간 게 그렇게 네.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잘못 맞아요. 그거. 네. 일단 이거는 사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도 거기도 하고 뭐 속였잖아 일단. 맞아요. 그 적립금 난 이렇게 이득 받고 있다는 거 속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기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투표에서도 조작이 좀 있었으니까 네. 마지막에 조작 좀 네 조작이 좀 있었죠. 의혹이 네. 좀 있었는데 의혹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죠. 찔러봤어요. 찔러봤는데 본인은 맞더라고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행적이라거나 그리고 좀 그런 게 네. 처벌 이후의 네. 행적이라든가. 네, 처벌 이후의 이후에, 행적도 네. 그렇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 행적도 그렇고 좀 뭔가 외신적인 게 많았었는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심증이니까 뭐 더 이상 자세하게 말은 못 하겠는데 어차피 그냥 그렇게 해서 나간 거니까 그거 뭐 여기에서 그 정도까지만 하는데 그래서 뭐 이번에 회원님들이 많이 답답해하신 거 뭐 투표에 관한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거래 게시판 관련 규정 그 자세한 규정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들부들 드디어 네. 아니 네. 여태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었으니까 놔둔 것도 있었는데 점점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커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 공지를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말로만 했었던가? 말로만 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전에 공지를 여러 번 이제 글로도 쓰고 뭐 어쩌고 제가 그쵸 그래서 막 했었죠. 얘기 나올 때마다 개인 채팅 들어가지고 막 말씀도 드리고 요거 네, 랄랄랄랄랄라 했는데 그리고 데스님, 그러니까 뭐 스태프분들이 바로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댓글에 전부 다 데스님이 네. 그런 뉘앙스의 우리는 어떤 점을 지향한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리셨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뉘앙스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운영진이 한 잘못이 있으니까 네, 그걸 그렇죠.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지향하는 점을 그 계속 어필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네. 거래 게시판만은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거래 게시판만은 그게 달라요.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계속 네. 거래 게시판은 돈이 오가는 자리이고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 게시판은 좀 더 엄격하게 다룰 네. 수밖에 없다. 그거를 계속 어필했었어요. 그게 굿브레이브 사건이었나요? 굿브레이브 사건 이후로 네, 그 제가 이후로. 경찰 쪽에다가 전화를 받고 조서까지 쓰고 지금도 공지가 있을 거예요. 네. 굿브레이브 사건 어쩌고 있어요? 그거 관련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미성년자 가지고 그냥 네, 별 큰 문제 없이 그냥 큰 끝난 문제 걸로 없이 그냥 끝났대요. 네, 미성년자라 본인도 모르더라고 잘. 사실 그분 그 저희 그 카페 안건으로 투표해가지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아, 그래요? 사기당하셨던 분들이 청원서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 이 사람 용서해줬으니까 그냥 들어오게 해달라 해서 그 회원님들한테 그러면은 그 회원님들한테 투표 맡기자 해서 회원님들이 또 그 긍정적인 반응 반응으로 보이셔가지고 네.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일단 예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거래 게시판은 돈이 오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래 게시판만큼은 엄청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외에 엄격하게 또 들어갈 겁니다. 예, 그 외에 그 카페 내에서 뭐 비난이든 뭐든 그 분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랑 비슷하게 운영이 될 예정. 뭐 네. 자세하게 말하자면은 거래 게시판은 아까도 말했듯이 돈이 오가니까 그 예전 굿브레이브 사건 때 많이 그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하면서 알아낸 거긴 한데 뭐 네이버 고객센터라거나 사이버 수사과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었는데 일단 저희가 뭐 주민번호 도용 같은 것도 깐깐하게 보고 있다는 거 이미 그 회원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고 그리고 타 게시판 거래 유도도 계속 잡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 타 게시판 거래 유도 같은 경우에는 발견 시 여태까지 뭐 좀 애매하게 적어놔가지고 뭐 처벌 규정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없이 애매하게 해놔가지고 모르셨던 분이 많을 텐데 개정한 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타 게시판 거래 유도는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활정일일, 그 다음 이제 3회 적발 시부터는
그거를 발견한 이제 스텝의 재량에 따라서 뭐 3일이든 7일이든 14일이든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예요. 네. 근데 네, 이게 가중처벌. 1회 누적된 적발시 거지. 경고가 좀 애매한 게 1회 적발 기준을 이제 어떻게 삼아야 되냐, 그러니까 타 게시판 거래 유도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가 좀 애매해. 근데 1일 정도면 하루 정도잖아요. 하루 정도면은 아니, 아, 좀- 2회 시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어차피 1회가 하루잖아. 하루일 것 같으면 그냥 1회씩 그냥 하루 그냥 바로 때려버리는 1회 것도 시, 그러니까 좋을 것 저는 같아요. 1회 시 하루 하고 2회 시 3일을 넣은 다음에 그 이후에 7회? 3일 이상 걸린다. 3회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건 발견한 스텝의 재량으로. 무조건 5일이나 그쪽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타 게시판 거래 유도나 나중에 얘기할 거래 게시판 쪽이나 좀 뭐 처벌 받았거나 아니면은 경고를 받은 사람을 약간 좀 리스트. 네, 리스트를 좀 적어놓는 게 리스트는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티차이님이 개인적으로 뭐 리스트 작성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도 될 거고요. 네, 그좀 네. 정기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해놓은 리스트가 그쵸? 머릿속에 있죠.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종이로 적어놓으면 안 되겠니? 네, 아무튼 지금 적을 수 글로 네, 그거는 이제 글로 웬만하면 이제 회원분들이 어떻게 알 수 처벌이 있게.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또 어떻게 과정이 되는지 아시는 게 좀 좋으시니까 특히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블랙리스트에다 그거를 하는 것도 근데 네. 블랙리스트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거래 중간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을 올려놓는 거라서 그 사람들을 좀 피해라 아니면 그 사람들이랑 거래를 할 때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뭐 네. 더치트 모방해서 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겠네.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타 게시판 거래 유도한 분들까지 올리는 거는 조금 네, 그냥 그렇다고 일단 그러니까 저기다가 왜 올려. 타 게시판 거래 유도를 이렇게 깜깜하게 보느냐 그거는 거기서 사기 터지면 저희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뭐 카카오톡으로 개인 간의 거래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네, 요새 네이버 카페 많죠. 채팅도 그럴 수 그쵸? 있어요. 네.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네,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저희가 있는 부분이 그 상태에서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사고 터졌다고 해도 저희한테 뭐라 뭐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봤자 저희는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거는 거래 게시판 플랫폼에서 거래를 올리고 그럼 거기는 안전거래든 뭐 직거래든 그런 거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런 이제 증거 같은 걸 남겨야 뭐 경찰 쪽에서도 그러니까 특정성, 공영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해두는 게 그냥 채팅방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 안 되고 오로지 이제 뭐 네이버든 어디든 이제 그 공연성이 있는 자리에서 거기다가 딱 그거 박제를 해놔야 나중에 삭제를 하더라도 경찰이 그쪽 네이버 측에 요구하면은 그거 다시 볼 수 다시 있거든요. 꺼내올 수 네. 있으니까. 저희 그 스텝도 삭제한 걸 볼 수 있듯이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뭐 박제를 해둬야 뭐 나중에 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뭐 사기를 당하더라도 그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 그거 만약에 그냥 개인과 개인 간에 그냥 뭐 구두식으로 우리 언제 만나서 그냥 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고 터지면은 그건 답 네.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네. 저희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막 이거 진짜 깜깜하다면서 깜깜하다가. 뭐라고 할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이거는 때문에 또 회원님들을 위해서 만든 규칙이니까.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분들도 스태프분들이 거래 게시판에 대리 글 써주시는 거고. 미성년자는 아니고 미성년자 아니라 10, 만 14세. 네, 만 이만. 14세. 그러니까 거래 게시판 이용을 못 하시는데 아니죠. 레벨이 정확히 말하면 네, 정확히 말하면 노멀 히어로 이상의 회원분들 노멀 히어로 등급 이상의 회원분들 중에서 만 14세라는 나이가 충족되지 못해서 거래 게시판에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써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이제 카톡이나 채팅방보다는 네, 네이버 좀 쪽을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네, 요새 카카오톡 채팅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단톡방이 단톡방입니다. 요즘 오픈 네. 채팅방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다 단속할 수도 없고 네. 근데 간혹 오픈 채팅방에서 싸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래 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하는 처벌해 사람들이 주세요. 있긴 해요. 네. 근데 못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개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희의 능력 바뀝니다. 예전에 살려주세요라는 채팅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막 카톡 가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칸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시겁해가지고 마치 인천 트위터 사건 같은 그런 게 일어났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거여서 그때 이후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계속 이야기가 새고 있긴 한데 첫 번째 타겟 시판 거리 유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잡을 거예요. 예, 개정할 거다. 그리고 네. 두 번째 대리구매 뭐 발견 주시 중고 거래 안 같은 돼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경찰분들도 그건 어쩔 수 없다 했으니까 그거는 뭐 저희도 뭐 관여 안 할 건데 만약에 근데 또 이제 중고 거래를 악용을 한다 그러면 또 그건 또 잡아요. 아니 그거 신지님처럼 네. 해외 구매 뭐 대신 입금을 해주면은 네, 내가 그- 대신 구매해주겠다. 이건 예, 확실히 그런 말할 건 거예요. 그런 건 확실히 다 잡아요. 예, 그건 확실히 말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이제 거래 게시판 쪽이 아니라 뭐 카페 내 분쟁 같은 거 그런 거에 관련한 건데 이거는 제가 댓글로 누누이 이야기했던 거지만 뭐 욕했다고 바로 처벌해. 네, 바로 처벌하는 거는 솔직히 좀 그럴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항상 네, 했던 대로. 항상 했던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앞뒤 전후 사정 모른 채 너 욕했으니까 너 바로 활정 아니면 너 바로 영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기피하는 느낌인 거죠. 네, 그거를 앞뒤 전후 사항을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처벌할 거지. 뭐 바로 뭐 영정을 때린다 뭐다 그런 건 안 할 거고 그 외에 광고, 어그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인 광고든 아니면 그건- 도박성 광고든 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발견 즉시. 발견 즉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미 그 되었고요. 회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스템 다 돌려놨어요. 예, 지금도 하고 있죠. 발견 지금도 즉시 엄청- 일단 게시글 삭제부터 게시글 회원- 삭제부터 때리고 그 다음에 회원 영탈. 영탈. 아, 그리고 하나 더. 주민도용. 주민도용은 뭐 항상 했던 주민도용은 거니까요. 항상 했던 거니까. 네,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예.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민도용은 본인 계정만을 사용하기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오버워치에서도 좀 많이 이야기가 오버워치 이게 나왔었고 오버워치가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그죠? 옛날에 굿브레이브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제가 운영하던 카페에서 그 미성년자 사고를 쳤어요. 거래하기 같은 걸로 사고를 쳐가지고 잡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부모님 계정이가지고 부모님이 소환당하는 그런 경우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주민번호 도용 같은 거 엄청나게 문제되는 거 아실 거예요. 가족끼리의 뭐 주민번호라도 그건 도용의 범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했다. No. 네. 그런 거 안 돼요. 어쨌든 본인의 주민번호로 본인 아이디를 써야만 이 도용이 아닙니다. 네, 뭐 그거는 뭐 자세하게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 예. 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 혹시 막 내가 나이를 속여도 모르겠지 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나이가 보입니다. 네. 나이와 성별이 보여요. 네. 그 매니저님이 볼 수가 있어요. 회원 정보를 네. 누르면 이제 가입하신 주민번호 네, 주민번호 번호에 앞자리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나이 뜨거든요. 몇대 네. 몇 대 성별 뭐 이렇게 네, 뜹니다. 몇대 성별이 뜨는데 만약에 이제 딱 보니까 80대 남성. 응? 맞아. 어, 70대 여성 막 70대 이런 여성, 80대 남성 네. 안녕히 가세요. 그 간혹 간혹 있어요. 40대 남성인데 아. 진짜 그 아버지 분이 아버지 계정, 어머니 그러니까, 계정.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가입하셔서 아들을 위해서 가입하셔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저희는 가급적에 새로 다시 가입을 하는 걸로 아니, 권장을 아니, 해드려요. 예,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3, 40대인 아버지. 거지. 네. 아 그니까 네. 아 네. 진짜 아버지가 네. 가입을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가입한 아, 거 그런 거 있어요.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건 그거. 뭐 파워레인저 정보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런 거는 최근에- 안 잡아요. 최근에 3-4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나이가 의심되면 우선 채팅을 하고 아, 거- 연락을 네. 드립니다. 그다음- 좀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거 만약에 그 아버지라고 하셔도 네. 좀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뭐 네.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아 맞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 진짜 이건 예. 이건 얘기해야 돼요. 거래 게시판에 글을 썼어요. 판매 글을 썼어요. 교환 글을 썼어요. 근데 갑자기 삭제가 됐어요. 따지지 마요. 실사진이 없어서 삭제한 거니까. 네, 거래 게시판에서 거래를 하실 때는 그 상품에 구매 글이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물건을 사는 건데 사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아니야 그거 요새는 대표 사진 없으면은 아니 그 자체가 그런 거는- 안 돼요. 아니 근데 대표 사진 같은 거는 그런데 이제 판매 글이나
교환글을 올리는데 자기가 판매할 물건이나 본인이 판매할 물건이나 본인이 교환할 물건에 실물 사진이 없을 경우에 진짜 아, 실무사진. 네. 실물 사진이 없으면 삭제 들어가요. 네, 무조건 삭제됩니다. 저희가 삭제돼요. 실물 사진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판매하는 물건만 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막 다른 것도 넣으시면 헷갈리는 경우도 헷갈리죠. 있으니까 아니, 근데 파는 그것까지 물건만. 아예 이 정도까지 했으면 알겠죠. 네. 어차피 어쨌든. 이제 공지로 다 수정할 네. 거니까. 네. 네. 그 그리고 사진 좀 올려주시고 좀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어제도 한 분 계셨어요. 어제도 이제 10시쯤에 알았어. 글이 올라와서 네. 알았어. 삭제를 네. 했어요. 알았어. 그리고 네. 거래 게시판 이용하실 때도 이제 그 예전 글을 그러니까 예전 갱신, 글을 갱신. 삭제하고 갱신을 하는 게 텀이 길면 모르겠지만 막 몇 하루. 시간 내 하루도 아니에요. 막 하루도 아니에요.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계속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고나라처럼 뭐 그 게시글 상위 노출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 필요 없거든요. 네트커에서는 그 특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나는 그런 자리인데 판매글만 계속 한 사람이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니까 네. 그거 별로 좋지 않고 음. 대신에 왜 전글을 삭제해야 되냐? 그러면 올림 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전글을 삭제하고 올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글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거 양산을 해버리면 거기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게시판 뒤로 밀림 현상이 계속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신에 그 전글을 삭제해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뒤로 밀렸던 글들이 다시 이제 올라오니까 그 올림 현상을 저희는 생각하고 전글을 삭제해달라고 하는 건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여차하면 스태프분들이 그거 다 네, 저희가 쫙 삭제를 알아서 해요. 삭제하기도 하는데 본인들이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나중에 글 삭제됐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셔도 네. 소용이 그리고 없어요. 저 크리스님이 관장하시는 저 핫딜 핫딜. 핫딜. 쪽도 그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그 핫딜을 부탁을 하실 때 부탁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핫딜 의뢰를 크리스님이 의도를 하신 건 뭐냐면은 찾다가 내가 어느 정도 찾았어. 어느 정도 가격을 찾았는데 이거보다 싼 게 있을까 해서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만드신 게 핫딜 의뢰인데 지금은 그냥 거의 흥신소? 흥신소 탐정사무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거 찾아주세요. 이거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찾다가 아니야 이건 내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핫딜 원래 우리가 처음 기획했던 핫딜은 뭐 이제 온라인에서도 그렇지만 뭐 게이머 드라이버 막 중고로 막 뭐 그러니까 한참 2주 때 10만 원에 파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10만 원에 파는 분도 있었는데 솔직히 그 도쿄락에서 사면은 신품은 뭐 8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을 중고로 10만 원에 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시세 정리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가끔 이제 롯데마트든 뭐 그 홈플러스든 가면은 그 덤핑하는 그런 거 네, 있잖아요. 50% 예를 할인 뭐 들면 이런. 뭐 제가 최근에 그 동해시에 있는 이마트를 들려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트레인포스 관련 물품 전부 다 70%가 80%까지 맞아요. 할인하는 그런 게 네. 있었어요. 그런 거 사진해서 여기 올리는 이렇게 거. 있으니까 혹시 가까우신 분 있으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핫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시세를 알아봐 주세요가 아니라 시세를 적립시켜주는 그러니까 올바른 시세 적립. 네. 너무 비싸게 파는 건 중국어 그런 게 아니라 올바른 시세 적립이랑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여기에서 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태프분들만 올리는 게 아니라 회원분들 다 같이 해가지고 하나의 공동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은 네. 너무 벗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핫딜 의뢰까지 생기면서 그냥 정말 핫딜이는 크리스님 자체한 거야.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핫딜 게시판을 이제 데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핫딜 의뢰 같은 경우에도 회원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대충 몇 개 사이트를 알려드리자면은 뭐 도쿄락, 사무라이, 도쿄 라인팝, 싸다 재팬, 그다음에 싸다 재팬, 싸다 재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츠하비에서도 그 이츠하비. 네이버 네. 페이에 팔죠. 그 다음에 뭐 옥션이나 11번가도 있을 거고 그런 쪽으로 먼저 알아보고 네.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아보신 다음에 네. 하다못해 어차피 저희들도 한계점이 그거예요. 나 그냥 뭐 중고보다는 여기가 좀 더 싸다 이런 거 알아봐 준다고 해도
더 많이 아시는 분들, 뭐 배대지 이용하시는 분들, 1호 아마존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더 싸게 더 많이 구입하시는데 그거는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좀 그러니까 딱 그 핫딜 할 때 어느 뭐 피규어 팩토리 같은 그런 데서 지금 뭐 몇 % 할인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 거를 핫딜로 말하는 거지 그냥 일반 그 상시로 파는 것들 뭐 게이머들하고 지금 8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 시세에 따라서 다른 거를 계속 올려봤자 그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냥 지금 딱 지금 진고 라기토가 26,000원 팔고 있어요. 이거 진짜 핫딜이에요. 이런 식의 그런 핫딜인 거지. 그냥 뭐 시세나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거 좀 많이 그렇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핫딜의 의미를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무 많이 길어졌어. 너무 길어졌어. 네, 일부 그래서 끝. 너무 길어. 카페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거는 좀 다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부 저희 잡담은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1부는 끝이고 여기서 노래는 제가 최근에 그 Life is Beautiful이 좀 좋아서 좀 근데 노래 넣어야겠어. 넣으면 유튜브에 잘리는데 유튜브를 안 올릴 거예요. 오케이. 네, 유튜브는 많이 잘려서.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끊어요, 빨라. 네, 끊겠습니다. 네. 歩いてゆくよ手をつなぎ過ごした景色もう二度と戻れないけど扉を開けたその先にまぶる色の道のニューステージ楽しんでみせるんだ Life is beautiful 鮮やかなシーン焼き付け強く生きてゆこうLife is beautiful 時に迷いそれでも戦った先には新しい君が待っているよしまっていた感情が溢れ遠くだけ見つめていた今でも聞こえてくるのは希望に満ちたあの歌声夜に負けそうな時も一人じゃない Life is beautiful 鮮やかなシーン焼き付け今日も生きてゆこう Life is beautiful 時に迷いそれでも喜び分け合った君の笑顔を忘れないよ Life is beautiful 鮮やかなシーン焼き付け強く生きて